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2019학년도 선생님 문과 전용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 N수생 학생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토는 이거예요.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국어가 아무래도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공부를 해도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점수와 직결되는 학습법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중심으로만 커리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요거를 선생님의 모토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커리큘럼 듣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이제 커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투스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런칭을 할 때 국어 영역의 신기록을 다 세웠었어요. 이제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뭐 여기저기 수업을 하는데 작년 시즌 기준으로 전 지역 전 타임이 전부 다 마감된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믿어도 됩니다. 사실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이 쓴 책들이 이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블랙라벨 알죠? 수학 블랙라벨이 유명한데,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나온 국어 블랙라벨이 있는데, 이 블랙라벨 저자가 선생님이에요. 뭐 요런 책들이 이제 저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뜨는 강사, 온라인 런칭 이후에 한 번도 하락세를 겪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이거는 실제 이투스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로 작성을 한 건데, 14년도에 런칭한 이후에 쭉 해가지고 한 번도 꺾이지 않았죠? 선생님 내년 시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돼. 그렇죠? 이렇게 쭉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생님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이 함께 하기를 선생님도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 성적이 인강으로 뭐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뭐 점수가 오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를 꼭 풀커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의를 들은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6점 정도가 이제 상승이 됐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1점에서 10점 정도 오른 학생들이 25.7%. 여기가 놀랍죠? 10점에서 20점 정도 오른 학생들이 이 정도. 선생님이 이런 이제 결과들을 놓고 보면서 모토 자체를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현장 강의 학생들이든 온라인 강의 학생들이든 별 차이 없이 선생님 수강생들은 실제로 강의를 듣고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 통계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교재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개별적인 교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 이제 신형균 모의고사 시리즈나 또는 EBS 압축 강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019 버전의 20시간 만에 끝내기 선생님 이제 첫 강의죠. 강의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교재, 무슨 보충교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디자인을 구성을 해놨고, 풀컬러로 이제 손글씨까지 다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 구성을 해놨어요. 교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적 향상에 최적화된 어떤 인강 관리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 강의와 다른 점은 인강이 이제 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측면. 그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막 선생님 조교들이 뭐 이것도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는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자님들이 거의 강의만 듣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떠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채워야 되는 게 한 70% 정도. 이 70%를 이제 채우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쌤이 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하는 것들을 다 온라인에도 적용을 해놨어요. 초시계 특공대라든가 EBS 특공대, 특공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공부할 자료들을 쭉 나눠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문제 풀고 손글씨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이거를 선생님 게시판에 올리면은 피드백도 이제 서로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딱 구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그때그때 제시해주는 과제를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국어 공부 뭐 해야 되지?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게끔 다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쌤은 온라인 제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여러 번 갖는 편이야. 제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쌤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업 자체도 나 혼자 와다다닥 떠들어대지 않아요.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인데 일단 뭐 100일 콘서트 플러스 이투스 콘서트 막 가수들 막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콘서트 그리고 이제 TCC를 그때그때 여러분들 진로 관련해서 또 그때그때 이제 멘탈 잡는 거 뭐 여러 가지 TCC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제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 특강이 한 번씩 있을 예정이야. 알겠죠? 여기 이제 온라인 제자들하고 만난 그런 장면들이야, 이게. 선생님 뭐 하는 건가요, 이거? 이게 이제 선생님 100일 콘서트에 선생님 뭐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이러면서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 번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선생님 수업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문과에 있어서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국어에. 그 방향 잡으려면 일단 대학 갈 때 국어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잘 봐요. 일단 서울대학교 가고 싶죠? 가고 싶을 거야. 서울대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33.3%. 굉장히 높죠? 고려대 35.7, 연세대 33.3, 서강대 34%, 성균관대 40%, 한양대 30%. 이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문과에 있어서는 국어 영역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문과에서 투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입시체제 안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이 되는 거죠. 수학 못지않게 국어 과목의 위상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 이게 이제 투톱 과목이 됐는데 국어 점수가 여러분들 대학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1, 2학년 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영수가 중요하지 국어가 중요하진 않다. 아무래도 수학,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국어, 그 다음에 탐구 뭐 이렇게 이제 과목 비중을 잡았을 텐데 막상 이제 대학 갈 때 보니까 문과에 있어서는 국어 영역이 대학을 결정하더라 이거야. 알겠죠? 수학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지만 국어를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많지 않거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을 조금만 쏟아부으면은 대학 가기가 훨씬 수월해진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입시 어떤 체제 자체가. 자, 그러면은 국어 공부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 시작하면 애들 다 뭐 하느냐? 기출문제. 아무 생각 없이 막 풉니다. 또는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막 풀어요, 막. 그러면 안 돼. 일단 기본적인 체계가 잡힌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알겠죠? 그 첫 단계는 당연히 개념 완성이겠지. 수능국어 전 영역에 걸쳐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쫙 훑어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역 공부를 한번 쫙 해봤더니 나는 문법이 좀 어렵구나. 나는 고전문학이 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도 그냥 막 모의고사 45문제로 된 것만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빈칸 추론, 유형 박살내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순서 맞추기 그런 유형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국어도 이게 있어.
국어 영역 안에서도 일치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보기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시각자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 다음 단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전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 파트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비문학 다른 건 괜찮은데 비문학 파트에서 과학, 기술 나오면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그 취약 파트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파이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국어 학습의 어떤 체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병행해야 되는 게 EBS가 나올 때마다 EBS 70% 연계가 내년에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EBS 완전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평가원 연계 교재에 한해서. 알겠죠? 평가원 연계 교재가 국어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과목하고 국어가 좀 달라. 선생님 모의고사는 파인할 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은 그럴 수 있어. 수학이나 탐구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학문들은 시간 안에 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문제 유형 파악이라든가 지문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한 달에 두 번 정도인데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매월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는 그때그때 이제 병행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커리큘럼 일단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걸 다 들으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 상황에 맞게 이제 커리에서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커리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커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강좌들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푸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런 강의를 하나 만들어보고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완전 다 종합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법하고 비문학도 그냥 과학기술 그 부분 그리고 문학에서도 고전문학 이런 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그런 강의를 제작하고 선생님은 강의를 제작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두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니즈, 여러분들의 필요성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았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는 별로다. 그럼 의미 없잖아. 항상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컨셉의 강의들을 만들다 보니까 커리가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걸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필수적인 강의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은 이거죠. 전 영역 개념을 한번 완성을 하는 거. 알겠죠? 선생님 강의 중에서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전 영역 개념 종합 강의야. 알겠죠? 선생님 커리를 이제 따라오는 모든 학생들은 이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 뭔가 부족한 것들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의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수능 국어 체계적 학습. 체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생님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체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거겠죠. 개념을 한번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힘, 지문 독해력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문제풀이 방법 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좀 독특해. 어떻게든지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거든. 요 세 가지 이게 바로 수능 국어 체계적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체계적 학습을 완성하는 강의가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등급이건 9등급이건 상관없이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려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 강의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개념학습을 쫙 했으면은 기출분석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중요한 건 요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 기출분석은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저희 선배들은 3회독 하던데요. 어떤 누나는 보니까 5회독 했다던데요. 결과를 한번 물어보세요. 3회독, 5회독 했을 때 결과가 좋은지 아니면 1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것인지. 선생님은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기출분석 1회독으로 끝내는 비법. 여러분들 기출분석 1년 내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기출분석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을 보더라도 의미 있게 제대로 보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출분석 1회독으로 끝내는 비법이라는 강의가 20시간 후속 강의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 강의도 필수 강의입니다. 요거 한번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은 그 이외에 기출분석을 또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건데 크게 봤을 때 국어 영역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문법,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별 심화 강의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잘 봐요. 심화 강의 중에서 일단 20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 강의를 들었는데 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거기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특이하게 난 화법 작문이 어려워. 그러면 이쪽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어떠냐면은 보편적으로는 문법은 심화학습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 문법 강의는 반드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한 학생들은 들으면 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학교에서 내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문학 중심이었기 때문에 문학이 나는 유독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많지 않아 보통. 알겠죠? 근데 이 비문학, 이 독서 파트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의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문학 강의가 유독 좋다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고 이랬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일단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문법과 이 독서, 독해 기술 강의는 꼭 듣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강의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지 않습니다. 문법이 막 25강 이렇게 가지 않아요. 문법 15강 이내에서 끝나요. 비문학 30강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비문학 강의도 15강 이내에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이 2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강의 한 개 정도 듣는 그 정도 길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심화로 가면 약간 강의를 컴팩트하게 가려고 노력을 해. 막 20강, 30강씩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선택해서 듣되 문법하고 이 비문학 파트 강의는 꼭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플러스 이거 하나 강조할게요, 선생님. 선생님한테만 있는 강의죠, 이거. 어휘력 강의.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건 무슨 강의냐면은 여러분들 지문을 읽고 나서 선생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옆에 앉혀놓고 한번 읽으면서 막히는 부분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이거 실험을 몇 번 해봤어요. 거의 다 뭐가 문제냐면은 어휘가 문제예요. 어휘가. 여러분들 국어 영역 못하는 학생들 거의 다 이게 빵꾸가 난 상태란 말이야. 이게. 근데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한국인인데 어휘력 부족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게 부족해.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어라고 생각을 해봐.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눈치껏이라도 내용 파악해서 문제 답 쓸 수 있잖아. 영어에서도 막힐 때 문제점이 뭐예요? 어휘잖아. 어휘. 국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언어를 다루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어휘력이 받쳐줘야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해가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3년 전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영어 어휘 강의처럼 국어 어휘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했던 게 바로 요거였던 거죠. 알겠죠?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화법 필수 어휘, 작문 필수 어휘, 문법 필수 용어,
문학도 이제 세분화해서 고전 시가에 잘 나오는 필수어휘, 고전 소설 필수어휘, 비문학마저도 인문에 잘 나오는 필수어휘, 사회에 잘 나오는 필수 이런 것들을 쫙 체계화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강의야. 알겠죠? 이 강의 정말 지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요게 이제 필수적으로 가는 강의고 문학이나 화법작문은 부족한 학생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영역별 심화 학습을 했으면 이제 EBS 공부를 해야 되겠죠. EBS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거야. 본교재를 가지고.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본교재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뭐 학교 시험 범위도 EBS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할 거고. 근데 나는 학교에서 한 걸로 좀 부족한 것 같다. 압축 강의가 필요하다. 이 압축 강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EBS에 이제 들어가서 수능 특강 강의를 보려고 하면은 국어 영역이 60강이 넘어가요. 굉장히 길단 말이지. 그죠? 선생님 EBS 압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이 20강 안쪽에서 끝나게 되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10강 내외에서 끝나게 돼. 그야말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추려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꼭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야. 학교에서 EBS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도 될 텐데 나는 그 이외에 뭔가가 필요하다. 수능 EBS 70% 연결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 분석의 신 강의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과 학생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국어 영역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돼. 근데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뭘 맞춰야 돼? 누구나 맞추지는 못하는 바로 그 문제. 고난도 문제죠. 그걸 내가 맞춰야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죠. 선생님은 상위권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요. 많이 듣는 편인데 현장 강의 실제로 모 지역은 선생님 현장 강의 수강생 중에 70%가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야, 선생님이. 이런 강의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를 따로 대비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고전문학이 약한 학생들은 고전문학 10강 완성, 딱 10강 끝이에요.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을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겠죠. 그 다음에 최고난도 비문학, 최고난도 문학 이 두 개가 이제 세트 강의인데 일단 이 최고난도 비문학 강의는 1, 2등급이 목적인 학생들은 꼭 들어오도록 하세요. 1등급이나 2등급인 학생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꼭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최고난도 문학 같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학이 유달리 약하다. 이런 학생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난도를 대비하는 그런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는 요 하나면은 다 끝나요. 지문에서 답을 찾는 7가지 법칙, 소위 말하는 7법칙 강의가 있는데 이게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야. 문제풀이 강의, 선생님 강의는 독특합니다. 그냥 지문 한 세트 쫙 늘어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마치 영어 강의들이 문제 유형별로 딱딱딱딱 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된 강의예요. 선생님 메인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 강의는 필수 강의니까 이 강의는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7법칙 기억하세요. 7법칙 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영역, 취약 파트 집중 공략하는 강의가 있는데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강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화법, 작문,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겠어? 문법. 그것도 선생님 이 문법은 앞에 있는 문법 강의랑 뭐가 다릅니까? 심화 문법만. 좀 어려운 문법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잘 모르고 있는 문법상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안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있잖아요. 인문, 사회, 예술 이쪽 지문은 학생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가는 편인데 과학 그리고 기술 사회 영역 안에서도 경제 지문
비문학의 킬러 영역 세 가지죠, 요거요. 요 강의들만 몰아서 가는 거예요, 요 강의들만. 책 안에 얘네들만 있어, 얘네들만.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 안에서는 아무래도 고전문학. 이 강의의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 요 세 개만 묶어서 책 자체가 얘네만 있어. 화법작문 이런 거 없고 비문학 인문사회에서 이런 거 없고 현대시 현대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요 영역 세 개. 마의 3영역이라고 그러지. 얘네만 가지고 강의를 구성한 게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강의예요. 알겠죠? 유독 이 부분이 약한 학생들은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 이 파이널 과정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요거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 끝나니까 최소한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 이런 말을 선생님한테 많이 해줬어요. 수강 후기 보면은 이 타임어택과 관련해서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을 거야. 평소에 시간의 문제를 느끼는 학생들,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EBS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또는 나는 EBS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은 EBS 초압축 특강이 있습니다. 10강 안쪽에서 수특 플러스 수완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 활용 잘 하시고 그 다음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부랴부랴 문법 공부를 이제 해야 하는 반수생들 또는 문법의 특징이 이거야. 배울 때는 알 것 같은데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또 배우면 또 까먹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마지막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법만 골라서 6강 만에 완성을 하는 초압축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시험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모의고사 없습니까? 모의고사? 파이널 때 모의고사가 있어야죠. 선생님 모의고사를 따로 파이널 때 빼놓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한 말 기억나죠? 모의고사는 파이널에 가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푸는 게 아니라 평소에 풀어야 된다, 모의고사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즌제로 제작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간 신형균 뭐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시즌별로 시즌 1, 시즌 2, 시즌 3 플러스 파이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의고사를 파이널에 몰아서 푸는 게 아니라는 면에서. 평상시에 꾸준히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시리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시는 학생들은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생님이 올해 모의고사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 여러분들 전국 모의고사 뭔지 알죠? 교육청 모의고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 그리고 이제 사설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문제를 잘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에서 여기에 인력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수능하고 정말 유사한 모의고사니까 필수 컬입니다. 이거는 꼭 따라오도록 하시고. 알겠죠? 자,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많은 컬이 중에서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이 꼭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컬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20시간을 통해서 개념 완성 한번 하시고 기출분석 여러 번 하지 말고 1회 독으로 끝냅시다. 그 다음 영역별 심화 강의 중에서 문법 공부 한번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 선생님 주특기, 비문학, 이 독해기술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 이 어휘 거쳐 오셔야 되겠고 막말로 선생님 전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어서 수능국어 그냥 뭐 시험만 보면 1등급인데 어휘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돼.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어휘 강의를 거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BS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EBS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지문에서 답을 찾는 7법칙 7강 끝이야.
선생님 강의들의 특징이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채워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채우는 건데 그 스스로 채우는 시스템도 다 마련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난도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문제인 학생들은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파이널 과정에서는 뭐 이런 강의들 필요한 학생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는 모든 제자님들은 같이 오시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커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맞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로지 이 강의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지 나를 위한 강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수능의 변화, 경향,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교재를 그대로 울거먹거나 또 활용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새로 제작하는 교재들, 새로 제작하는 강의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면은 최소한 선생님이 이런 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선생님 수강생들이 평균적으로 16점 정도가 점수가 올랐다고 그랬죠?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온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진짜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점수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인강 듣는 목적, 내 얼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점수 올리려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만한 것들,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 강의를 들을 때는 우와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정작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시간 아깝잖아.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만 가르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국어 영역이라고 해서 야 이거 전체 줄거리가 막 이렇게 되니까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진짜로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딱 내용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요즘에 국어 영역 강의들이 약간 교조화되는, 교조화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추상적으로 가고 좀 철학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듣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인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업 자체가 지루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커리 듣는데 지루한데요? 나 혼자 있잖아 지금. 이건 나 혼자 있는 거고, 선생님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 학생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합니다. 피드백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걔네 피드백 아닙니까? 얘네가 묻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일 거야.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로 제작이 됩니다. 알겠죠? 수업이 굉장히 좀 바이탈리티 할 거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을 겁니다. 자, 다음에 수험생들 여러분들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면서 보통 뭐 5시간, 6시간밖에 못 잘 테지만 선생님은 시즌이 딱 시작되는 순간 3시간, 4시간 자면서 항상 교재 연구, 항상 수업 연구,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님들 점수 올려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은 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항상 사범대를 갈 때부터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내 진심이 전해지는 강의를 하고 싶다. 단순히 여러분들 수강생 수 많이 늘려가지고 선생님 막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명의 수강생들이 내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에겐 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자라는 게 선생님 좌우명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커리 잘 따라오면은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커리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봅시다.